저희가 한 기술기업 CTO의 투자자의 날 발표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와,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기업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AI를 통해서 소비자 신용의 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과연 이들이 제시하는 AI 기반 신용평가가 정말로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편견을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 안에 그냥 숨겨놓은 것에 불과할까요? 이 자료 속 5가지 핵심 주장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네, 바로 그 5가지 핵심이라는 게 분별력, 자동화, 보정, 일반화, 그리고 개인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대출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걸 넘어서요. 대출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 과정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 분별력부터 한번 열어보죠. 이게 간단히 말해서 돈을 잘 갚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을 얼마나 잘 골라내느냐, 뭐 이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다른 모든 대출기관이 제시한 금리 범위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 기업의 AI가 제시한 금리는 약 70%가 그 범위의 양쪽 극단에 있거나 아예 벗어나 있더라고요. 이건 거의 시장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렇죠. 단순히 금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책정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위험이라고 보는 그룹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거나 반대로 시장이 안전하다고 보는 그룹에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해낸다는 뜻이니까요. 신용평가의 기본 판도를 우리가 바꾸고 있다. 이런 선언과도 같아요. 와,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그 근거가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 5년 전 한 신청자의 실제 사례를 들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저 다르다가 아니라 더 낫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이 신청자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제출기관들이 썩 좋아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신용점수인 파이코 점수가 600점대 중반이었거든요. 600점대 중반이면 최고 등급은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대출을 해주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점수대죠. 신용기록도 5년으로 짧고 소득도 6만 달러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용평가 모델로 분석하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32%에 달했다고 해요. 32%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무조건 대출 거절이죠. 하지만 AI 모델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AI가 파이코 점수나 소득 같은 그런 숫자 뒤에 숨어있는 뭘 본 거죠? 바로 그 사람의 맥락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법학 전문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필라델피아 시정부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아하. 지금 당장 소득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의 소득 잠재력과 직업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파악한 거죠. 게다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빚을 거의 쓰지 않는 아주 건전한 금융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찾아냈고요. 와, 그러니까 AI가 이 사람의 이력서랑 가계부를 함께 훑어본 셈이네요. 그래서 불이행 가능성을 32%가 아니라 단 2%로 예측했다고요? 이건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네, 그리고 그 예측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2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잘 갚다가 모델이 예측했던 시점에 정확히 조기 상환으로 대출을 모두 갚아버렸어요. 전통적인 모델이었다면 놓쳤을 완벽한 우량 고객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사례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게 전체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만약 대출기관이 신청자 중 상위 50%에게 대출을 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전통적인 모델을 쓰면 그 50%의 부도율이 9%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AI 모델을 쓰면 같은 상위 50%의 부도율이 5%로 뚝 떨어져요. 그 차이가 현실에서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겠네요. 대출기관들은 보통 목표로 하는 부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7.5%로 맞춰야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7.5%라는 목표 부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통적인 모델은 대출 승인율을 27%까지 확 낮춰야만 합니다. 상위 27%의 소위 안전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거죠. 아, 하지만 더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AI 모델은 어떨까요?
무려 67%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서도 똑같이 7.5%의 부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27%와 67%라니요. 이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네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그 40%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분별력을 갖췄다고 해도 모든 심사를 사람이 직접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방금 이야기한 변호사 사례처럼 깊이 있는 분석을 하려면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바로 자동화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라도 이걸 대규모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이 기업은 이미 전체 대출의 약 90%를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처리한다고 합니다. 90%라니 거의 대부분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아니라고요. 자동으로 승인된 대출이 사람이 검토한 대출보다 고객이 실제로 돈을 빌려가는 그 전환율이 3배나 높다는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사업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죠.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떤 곳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승인 결과를 알려주고 다른 곳은 며칠씩 서류 검토를 기다리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 90%라는 숫자에는 재미있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함정이요? 네, 이 90%는 최종적으로 실행된 대출 기준입니다. 자동 승인권의 전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 실행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체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화 처리 비율은 약 75% 정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개선의 여지가 25%나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90%에서 100%로 가는 그 10%의 싸움이 아니라 75%에서 시작하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직도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 특히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정. 이건 거시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모델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료에서 발표자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이랑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용시장이 정말 요동쳤잖아요. 업계 전체 데이터를 보면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50%, 자동차 대출은 40%, 신용카드는 70%나 급증했어요. 많은 대출 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죠. 이 기업의 AI 모델이라고 해서 이걸 뭐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2022년 1분기에는 실제 손실이 모델의 예측치보다 59%나 높게 나오는 말 그대로 어닝 쇼크 수준의 예측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존 머신러닝 모델의 약점은 과거 데이터란 현재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런 새로운 현실이 닥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9분기, 그러니까 2년이 넘게 예측 오류가 계속됐다고 해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동적 거시경제 처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존 모델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도 날씨를 판단하려 했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모델에게 시간이라는 창문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밖에 비가 오는지 해가 챙챙한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 옷을 갈아입도록, 즉 예측 모델을 동적으로 바꾸도록 가르친 셈이죠.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시간이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모델이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과거 데이터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기존에 발생했던 예측 오류의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2년 넘게 걸렸던 안정화 과정이 단 3분기 만에 끝났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실제 역사에서는 41%의 초과 손실이 발생했던 첫 해 말에 이 새로운 시스템은 오히려 손실률을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을 개발한 셈이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거죠. 이런 기술적 우위가 쌓이고 또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핵심인 일반화로 이어집니다. 아, 개인 신용대출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이 강력한 기술들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확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액 대출이나 자동차 금융,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한 신용 대출인 HELOC 같은 상품들로요. 자료를 보면 이미 대출 건수가 많아서 데이터가 풍부한 소액 대출 분야에는 오늘 이야기한 기술들이 거의 다 적용됐어요. 하지만 비교적 새로운 상품인 자동차 금융이나 주택 담보 대출 쪽은 아직 초기 단계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성공 방정식,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한 데이터만 쌓이면 이미 검증된 분별력, 자동화, 보정 기술들을 차례대로 이식해서 모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이 있으니까요.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퍼즐 조각, 개인화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새로운 개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대출 승인 단계를 넘어선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네, 대출자가 어떤 이유로든 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런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환을 몇 달 유예해주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갑작스런 실칙처럼 정말 안타까운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채무자와 그냥 돈 갚기 싫어서 제도를 악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채무자에게 똑같은 해결책이 제공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바로 거기서 다시 한번 AI의 분별력이 등장합니다. 이 두 그룹을 정교하게 분리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현금 흐름에 맞춰 상환 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해주거나 특정 유형의 고객과 가장 소통을 잘하는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식이죠. 그건 정말 좋은 접근법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AI가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선의와 기회주의를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자료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는데 바로 AI 상담원의 활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AI가 간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해주는 동안 절약된 인적 자원을 정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수의 고객에게 투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문적인 부채 상담이나 재무 컨설팅 같은 고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파산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를 통해 얻은 효율성을 사람에게 재투자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단순히 빚독촉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인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자료를 통해 AI가 신용평가의 분별력을 극적으로 높이고 대출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더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예측력을 유지하도록 모델을 보정하고 이 성공 모델을 다른 상품으로 일반화하며 마지막으로 대출 전 생애 주기를 개인화하는 5가지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네, FICO 점수처럼 몇 가지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던 정적인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과 변화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려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료의 결론처럼 이런 기술적 우위가 계속해서 복리처럼 쌓이면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선의의 대출자와 기회주의적인 대출자를 구분하는 것을 AI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알고리즘은 한 사람의 재정적 어려움과 기회주의 사이의 그 미묘한 의도를 어떻게 학습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며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